안녕하세요. 김치 고구마 수제비 북클럽에서 고구마를 맡은 솔솔? 김치를 맡은 탄토입니다. 와! 와. 오늘 제가 먼저 말하게 돼서 기분이 좋아요. 커피를 마시지 마시고 제 반응에 빨리 리액션을 해주세요. 둘이 멘트를 바꿔본 적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약간 어색한데 들을 때마다 제가 시작해서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저도 제가 먼저 한 번쯤은 시작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 기회를 주셔서 너무 좋네요. 앞으로는 이렇게 그냥 바꿔볼까요? 또 한 10회 정도 이렇게 바꿔서 해보고. 우리 맞다. 이제 진짜 10회가 됐네요. 네, 좋아요. 그럼 앞으로 10회는 제가 오프닝을 책임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저희 원래 10회쯤 했을 때 막 예전에 저희끼리 10회가 되면은 상을 수여하자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10회쯤 되면은 막 우리끼리 어워즈를 열자 이러면서 초반에 맞아요. 아, 그랬구나. 엄청 설레발을 쳤던 기억이 나는데 어영부영 하다가 10회가 된 것 같아요 벌써. 금방 됐어요. 지금 쌓인 것만 해도 어워즈로 고르라고 하면 또 못 고를 것 같거든요. 조금 뒤로 밀었다가 고르면 어때요? 큰일 저는 났다. 전 가끔 우리의 이런 나댐이 좀 귀여운 것 같아요. 이거 뭐라고 설명하지? 이거 단어 뭐 있었는데? 자기애. 아니 그럼 뭐예요? 나댐이 귀엽다? 이 허세? 허풍선이 같은 허풍선이라뇨. 아니에요. 저 진짜였어요. 귀여운 허풍선이 같은 나댐. 다른 말 없어? 근데 가끔 이런 저희가 좀 귀여워 보이는 것 같아요. 귀엽습니다. 또 근황을 살짝 나누고 시작해 보시죠. 어떻게 지내세요? 나눌 근황이 전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금. 에? 어떤 부상이죠? 그 심한 부상은 아니고요. 네. 수영을 너무 즐겨 하다 보니까 지금 저번에 고래가 되고 싶다고 하신 게 욕심으로 약간 이어졌나 보네요. 너무 팔을 쭉쭉 찢다가 어깨 나가가지고 너무 아파요. 괜찮으세요? 괜찮죠? 다행히. 지금 회복 단계인가요? 회복 단계예요. 그냥 회복 단계고 아프면 아픈 대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재밌어서 포기할 수가 없어요. 탄토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또 그 사이에 근황이 싹 바뀌었답니다. 어머나, 무슨 일이 있었죠? 제가 지금 시작부터 너무 웃음이 많나 싶은데 사람이 여유를 찾으니까 웃음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유를 찾을 일이 있었나 봐요. 저번 주는 엄청 바쁘다고. 맞아요. 저번 화 오프닝에서 엄청 정신없고 바쁜 일상을 살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 사이에 약간 자발적으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정리하다 보니까 지금은 또 너무 여유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너무 여유롭지는 또 않으시던데. 그런가요? 제 기준에서는 너무 할 게 없고 하루가 너무 헐거운 느낌. 아니에요. 그거 부작용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거 저번 달까지 너무 바쁘게 사셔서 갑자기 주어진 이 시간의 여유로움이 헐겁다고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아닐까요? 제가 일상을 공유받을 때는 뭘 하고 계시면 도서관도 갔다가 운동하러도 갔다가 이것저것 뭘 자꾸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아침에 청소하시고 저랑 미팅하시고 저는 그거 못하거든요. 그 사이에 또 저희가 오프라인 모임도 한 번 했었죠. 맞아요. 뭐가 헐겁다는 건지 저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진짜 그런 걸 수도 있겠어요. 좀 요즘 너무 뭘 안 하고 지내는 것 같아가지고 상대적인 건가 봐요, 이것도. 일상이 좀 헐빈하다고 해야 될까요? 헐빈하다? 헐겁다랑 비슷한 뜻인데 좀 일상에 너무 구멍이 많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허전해가지고 막 뭘 할 걸 또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뭘 또 하고 싶은 게 생기셨어요, 그러면? 일단 책을 요즘 너무 못 읽어가지고 그동안 굶주렸던 네. 그동안 그냥 계속 이거 읽고 싶다 하고 군침만 그냥 흘리고 있던 책들을 읽기 시작해서 근데 진짜 웃긴 게 그 와중에도 꽤 읽긴 읽었더라고요. 뭐야 정말. 몇 권 읽으셨어요? 최근에 이제 그간 책을 너무 못 읽어서 내가 이러다가 독서라는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나. 도서 팟캐스트 진행자라는 어떤 정체성을 저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는데 저도 있는데요. 근데 내가 이렇게까지 책을 안 읽고 그런 정체성을 가졌다고 얘기를 해도 되는지 혼자 좀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저번 달에는 15개 네?
저 저번 달엔 17개, 뭐 열 몇 권씩 읽었더라고요, 계속. 한 달이 30일인데. 이게 그때 혹시 기억나세요? 연말 계산 편에서 네. 제가 올해는 그림책을 많이 읽고 싶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권수가 올라가가지고 절대적인 시간은 줄어서 제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읽을 때는 오히려 그림책은 얇아서 맞아요. 생각을 깊이 해도 좀 빠르게 읽히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열 몇 페이지 정도니까 네, 총 그쵸? 시간은 확 줄어가지고 독서하는 시간이 그래서 제가 그렇게 느낀 것 같고 와, 근데 저 지금 약간 속으로 살짝 뿌듯한 생각했는데 말해도 돼요? 네. 뭔데요? 저 처음으로 탄토님보다 한 달 독서 권수 높아봤어요. 그래요? 지금 처음이에요. 이번 달에 몇 권 읽었는데? 이번 달은 아니고 1월, 2월 둘 다 네. 25권 정도씩 읽었어요. 와, 맨날 한 권씩 읽은 사람 아니에요, 그럼 거의? 저도 근데 그림책 비율도 있고 이래서 어떤 날 막 2권, 3권 읽을 때도 있고. 네. 그러니까 약간 월초에는 와 이렇게 막 읽다가 약간 중반 되면 사람이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아, 방금 솔솔님 표정 보여주고 싶다. 이모티콘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랬어요. 그 되게 화 많이 난 고양이 하악질할 때 얼굴이랑 닮았었어요? 약간 심술난 새 얼굴이 같이 보이면서 아 고양이랑 새가 같이 보인다니 하는. 동물 친화적인 얼굴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막 읽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오랫동안 읽기를 취미로 하고 있고 모임을 다니다 보면 한 달에 막 읽는 권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구나. 전혀 아니에요. 한 권을 읽어도 되게 신선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맞아. 그리고 다른 취미랑 좀 콜라보하는 느낌으로 관련 분야 책을 한 권 읽어서 확장을 많이 시킨 분도 계시고 모임하다 보면 권수가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외부의 객관적인 수치로 얘기를 해보려면 사실 권수가 제일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 권수를 채우기 위해서 읽는다기보다는 재밌으니까 읽어서 읽다 보니까. 쌓이는 거지. 뭐 그게 막 좋았어 오늘의 목표 막 이렇게 하진 않으니까. 신기하다. 25권이면은 저 좀 많이 읽었죠. 아니면 엄청 읽으셨는데? 제가 기록을 26년도부터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연초 버프 뭔지 아시죠? 그 작년도 연말 결산 때도 1월 달에는 굉장히 많은 기록이 담겨 있거든요. 보통 3월쯤 시작해서 이제 점점 줄어드는 네. 시기인가요? 지금 줄어들고 있죠. 작심 3개월을 4번만 하면 1년 내내 괜찮습니다. 그쵸. 저는 분기가 목표입니다. 그냥.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해요. 그냥. 그럼 분기별 정산을 한 번씩 하면은 또 새로운 마음이 될 수 있겠네요. 아니에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재밌는 사람이야. 그럼 오늘도 책 소개랑 같이 본편 시작을 좀 해볼까요? 좋아요. 오늘 책 소개는 좀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쓰다 보니까 이게 맛을 살리려면 줄거리만 서너 줄로 얘기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쵸. 이 소설이. 네, 그래서 인물 얘기를 해서 소개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혹시 불펜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야구에서 투수들이 마운드에 오르기 전 몸을 푸는 곳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김요한 작가의 소설 불펜의 시간은 바로 그 불펜, 마운드 바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은 야구를 중심으로 세 사람의 인생이 얽혀 있는데요. 먼저 증권회사에서 일하는 준삼입니다. 한때 야구를 했었지만 혁오의 폼을 보고 야구선수가 되기를 포기했죠. 지금은 공채사원이 되어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면 동료도 밟고 올라가야 하는 비정한 조직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우연히 TV를 통해 혁오의 경기 영상을 보고 자기 안에 무언가가 요동치는 걸 느낍니다. 그 영상 속 주인공인 혁오가 학창시절 내내 시속 150km를 던지면서 늘 선발 투수를 도맡던 전국구 에이스였는데요. 지금은 한두 이닝 정도만 던지는 중간 개투, 즉 불펜 투수가 되었습니다. 혁오의 투구폼은 아름답고 완벽한데 실력은 들쭉날쭉합니다. 특히 마지막 9이닝에 등판하면 매번 볼넷을 내주곤 하는 독특한 선수입니다. 이런 혁오를 승부조작에 가담했다고 의심하는 스포츠 기자가 있습니다. 마지막 주인공 기현입니다. 기현은 어린 시절 청소년체전 최초의 여자 승리투수였을 만큼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어요.
하지만 여자 야구부가 없다는 현실에 부딪혀 꿈을 접고 기자가 됩니다. 기자가 된 지금도 상황은 비슷해요. 여성 최초의 편집장을 꿈꾸지만 남초 집단인 스포츠 언론사 안에서 여자가 야망이 너무 크다는 둥 온갖 비아냥과 성차별적 언행을 견뎌내며 살아갑니다. 새 인물들의 서사를 따라가다 보면 제목의 불펜은 단순히 야구 용어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짓밟고 마운드라는 성공의 자리에 오르기를 권장하는 비정한 세상을 비유하는 말에 가깝게 느껴지네요. 어쩌면 우리도 인생의 주인공, 즉 선발 투수가 되기 위해 아등바등 살고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 이 불펜의 시간을 그저 견디고 있는 게 아닐까요? 작가는 준삼, 혁오, 기현의 이야기를 통해 승자가 되기 위해 누군가를 꼭 짓밟아야만 하는 이 구조가 정말 정당한지를 묻습니다. 비록 주류인 1군에서 밀려났을지라도 세상이 정한 관행적인 룰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끝까지 지키려는 사람들. 오늘 김고수 10화에서는 그들의 뜨겁고도 서늘한 불펜의 시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번 화에 해보니까 꽤 괜찮아서 한 줄 평이랑 같이 별점을 해볼까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 생각보다 기억에 그게 남는 것 같아요. 그죠? 그쵸? 그 한 줄평. 맛있는 감자. 기억나시죠? 식은 감자를 그게 되게 우리의 언어로 평한 거라 그런지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거를 오늘도 별점이랑 같이 해볼까 해요. 전반적인 감상이랑 한 줄 평 별점 어떠셨어요? 별점은 4점인데 여기 등장하는 혁오, 준삼, 기현이 그리고 이 시대의 모든 청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박수의 별점을 더 추가해서 9점, 9점. 아, 별 4개, 박수 5개 추가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 가능한가요? 별은 아니니까. 뭐 안 가능한 게 없죠? 없죠. 그러면은 저는 별 4개와 박수 5개를 보냅니다. 이제 나중에 이러다가 별 4개, 박수 5개, 세모 3개, 네모 6개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그러고 싶었어요. 요 작품 자체가 책 소개에서도 말했듯이 주류 사회에서 요구하는 말을 좀 비껴선 그래서 나만의 룰을 만드는 등장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박수와 응원과 지지와 함성을 보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별점을 매겼고 저의 한 줄평은 순순히 따라도 좋은 룰을 만들어 플레이볼입니다. 제목과 잘 어울리네요. 네, 여기 부제 중에서 골랐어요. 플레이볼이라는 부제가 있어서. 별 4개인 이유는 있을까요? 좀 아쉬워서 하나가 빠진 건가요? 일단 별 5개인 책을 들고 오고 싶지 않았어요. 그건 또 무슨 마음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죠? 전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별 5개만 들고 오는 각박한 세상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이 팟캐스트에. 뭔지 아세요? 무슨 마음인지? 아, 그렇게 설명하면 좀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4개짜리도 3개짜리도 뭐든 어떤 책이든 소개해보고 같이 이야기해볼 가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마음은 별 5개지만 별 5개입니다 하기엔 또 뭐랄까요? 이 주제를 잘 드러내주고 싶은데 그 저희 욕망일까요? 저는 네. 점점 솔솔님의 기준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 기준은 제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라서 사실 그 큰 의미는 없고요. 도저히 예측이 안 되고 재밌습니다. 그치만 조금 아쉬웠던 거는 문학적인 문장은 많지는 않았던 거? 문학적인 수사가 많지는 않았던 거? 그래서 조금 감흥이 이렇게 되는 감흥은 좀 없었던? 그건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 그거 말고는 좋았어요. 탄토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별점은 4개고 비슷한 것 같아요. 별 하나가 빠진 이유가 그런 거였거든요. 문학적인 수사라기보다는 이야기랑 인물들은 되게 좋고 배경도 야구 배경이니까 굉장히 흥미롭게 술술 잘 읽히더라고요. 근데 이거 혹시 문학적이야? 라고 물으면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그런 문학적인 면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 구화죠. 저번 구화. 창문 너머 어렴풋이에서 느껴졌던 그런 문학성은 적으니까? 아마 제가 좋아하는 문학적인 면이라는 게 좀 시적인 이미지를 활용한 비유나 삶의 은유 같은 게 많이 나오면 저는 좀 그게 함축적이고 되게 많은 게 담겨있다고 생각해서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그런 문학적인 맛은 아니었다. 맞아요. 제가 아까 문학성이라고 했죠. 취소. 문학적인. 그런 문학적인 맛. 이게 맛이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중에 내가 되게 약한, 쉽게 함락당하는 그런 문학적인 맛은 아니었지만 이야기는 재밌었다. 그래서 이제 순전히 제 주관적인 면에서 또 오랜만에 꺼내보는 제 별점의 기준 5점짜리이려면 광장에 나가서 제가 외쳐야 됩니다. 이 책 진짜 좋아요. 제발 읽고 나와 떠들어줘. 근데 그러기에는 사실 그만큼의 취향은 아니었다. 그 아쉬움에 이제 별이 하나 빠졌고 전체적인 이야기나 인물은 굉장히 잘 읽히고 좋았어요. 그래서 뒤에 아마 내용이 사건이 더 크게 하나가 나왔다든지 뭐 좀 더 이어졌으면 별점이 추가됐을지도 모르겠는. 그래요? 전 결말이 이래서 더 좋긴 했었거든요. 결말 오픈을 해도 되는 건가요? 결말이랄게 나중에 얘기해보시죠. 네, 그래서 좋아요. 일단 제 별점은 4개에서 그쳤고 한 줄평은 삼각뿔 모양의 공도 어떻게든 구른다 입니다. 조금 더 부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말하는 삼각뿔은 이걸 보는 내내 인물이 셋이어서 그런지 다 다른 시야로 설명을 해줬는데 그게 알고 보니 공이 된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야기를 읽는 동안. 그래서 삼각뿔 모양이 이제 이면에서 이쪽 삼각형 면에서 얘기했을 때는 다른 면이 하나도 안 보였다가 또 저쪽 삼각형에서 얘기해보면 이런 면이 뒤에 있었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인물들끼리. 그래서 그 얽혀드는 게 삼각뿔 모양의 공. 그쵸.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어떻게든 구를 수 있지. 그럼요. 네. 그래서 이런 한 줄평이 됐습니다. 좋네요. 생각해보면은 기현, 준삼, 혁오 그 외에 등장하는 많은 등장인물들이 다 각자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등을 맞대고 서로가 붙어있는 거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각인이 확 되네요. 지금 삼각뿔 모양의 야구공을 지금 상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독서 기록장에 한 줄평을 쓴다면 다릅니다. 뭐죠? 궁금하다. 제 독서 기록장에 한 줄평을 쓴 것은 네. 공을 네모 안에 넣어 제발입니다. 야구를 좋아하신다고 하셨죠? 네, 야구 팬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밈이거든요. 공을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스트라이크 존이 따로 네모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야구를 즐기는 팬들 사이에서는 그 네모 안에 공을 넣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밥 먹고 저것만 훈련하는, 이게 안 해봤으니까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지만 그냥 그 생각부터 들었어요. 그 유명한 짤이 있어요. 저한테는 지금 보이는데 공을 네모 안에 넣어 제발. 그 정도 한 줄평을 써놨습니다. 독서 기록장에. 재밌네요. 덕분에 저도 같이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은 인물들이 나왔었거든요. 나랑 좀 가깝게 느껴진 인물이나 상황, 혹은 그와 반대로 마치 남의 일처럼 멀게 느껴졌던 인물이나 상황이 있었는지 이런 얘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있었죠. 근데 저는 가깝게 느껴진 인물이 2명 정도 있었어요. 준삼이랑 현숙, 혁오의 어머니이셨던 현숙이 저는 되게 가깝게 느껴졌어요. 어떤 면에서요? 혹시 생각나는 뭐 대사나 상황이 있나요? 저는 현숙을 처음에 묘사할 때 38페이지에 가보면 현숙은 아무리 노력해도 남을 이겨야겠다는 악착 같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이기면 기뻤지만 저도 분하진 않았다. 이런 부분이 저랑 굉장히 많이 닮아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떤 경쟁을 하는 스포츠나 경기, 게임, 체육대회, 운동회 같은 날 저도 그냥 상품을 좀 못 받는 게 아쉬울 뿐이었지 그렇게 막 분이 터지거나 속상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기억이 많이 났고. 그래요? 네. 또 할 말 많아지는 중. 저와 좀 멀어졌나요? 알고 있었지만 확실히 네. 저랑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1등을 하면 좋지만 1등을 못했다고 해서 막 울적하거나 졌다고 해서 막 세상 떠나가라 막 서럽다거나 이런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1등을 하면 그냥 이거 즐겁자고 하는 게임이잖아 로 뭔가 끝이 나버리는 거여서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현숙이랑 되게 가깝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요즘도 비슷한가요? 승부욕 같은 게 좀 적은 편인가요? 승부를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저도 요즘은 승패를 굳이 갈라야 하나? 즐겁자고 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반면에 그래도 기왕이면 이기는 게 재밌지 라고 생각하게 돼요. 공교롭게도 지역 특성상 굉장히 자주 지고 참패하는 야구팀을 응원하고 있거든요. 왜 아직 해체를 안 하지? 이런 팀을 응원하고 있는데 물론 봄에는 잘합니다. 아, 그래요? 봄엔 잘하고 봄에만 잘해요. 여름부터 못하나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팀을 응원하다 보니까 스포츠라는 것은 결국 승패를 정해야 끝나는 게임이다 보니까 그런 건지 승패 자체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그래도 이기는 게 선수들이 웃고 떠들고 그 다음 경기에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가 느껴지니까 기왕이면 이겼으면 좋겠다. 그쵸. 이제 팀 스포츠 같은 경우는 특히 나 혼자만 그걸 감내하는 게 아니라 주변 분위기까지도 영향을 받고.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이기는 것보다는 생각해보면 패배 이후에 분위기를 견디기 힘들어하는 걸 수도 있겠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쵸. 네. 너무 다들 울적해하고 맞아요. 힘들어하고 진짜 모든 게 망한 것 같은 느낌을 보여주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그게 한 번 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기라면 뭐 그냥 그럴 텐데 계속 해야 하는 팀 스포츠에 패배 이후에 어떤 그 공기가 굉장히 흐름에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다음 경기에 또 주고 그 사람의 어떤 생활에 또 울적함을 더해주기도 하고 그게 사실 힘든 걸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기는 게 좋지 않나? 저는 승부욕이 좀 센 것 같아요. 지면 막 분해요. 분해요? 네. 탄토님이 만약에 뭔가에 지면? 네, 어떤 경쟁에서 지면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을까를 분석하기 시작해서 다음 기회가 오면 무조건 이긴다. 그렇군요. 무조건 이기고 싶다. 기왕이면 1등하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이 만약에 승부욕이면 네. 저는 승부욕이 원래 셌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승부욕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해야 한다면 네. 두각을 드러내는 쪽이 관종인 걸까요, 저는? 저도 관종이라고 생각하는데, 명예욕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전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이기면 기분이 좋은 이유는, 이기고 싶은 주요한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제 명예를 드높일 수 있고. 그런 인정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솔님은 저도 그렇게 타격이 없어요. 크게 타격이 크게. 있는 편은 아닌 건 거죠. 제가 그런 게임을 잘 안 해서 그런가? 1등 꼴찌 약간 이런 위치에 놓였던 적이 저는 거의 없었고 늘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했었어서 그 극단에 가본 경험이 많지가 않아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승패를 가르는 게임 자체를 즐기는 편이 아니신가요?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해도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으니까 에이 졌네? 다음번에 다시 하자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였고 단판 승부로 너의 운명이 결정되고 모든 것이 바뀌어라고 이렇게 엄포가 놓여지지 않는 이상은 저한테는 크게 억울하거나 분하거나 짜증나거나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탄도님은 가깝게 느껴지신 인물이 어떤 분이었어요? 저는 가깝게 느껴지는 상황이 꽤 많았는데 근데 그중에 인물을 뽑아보라고 하면 혁오인 것 같아요. 상황을 말씀하셔도 괜찮고요. 상황도 사실 혁오의 그 묘사가 제일 많긴 해서 혁오가 어떨 때 닮았다고 느끼셨어요? 저는 혁오가 좀 자기만의 세상을 상상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자기를 위안하는 방법,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는 상황을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좀 외골수 같은 기질? 그런 면이 이제 전반적으로 자주 보였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이 굉장히 저랑 비슷한 성향 같다고 느껴졌고 예를 들면 125쪽에 여기에 혁오가 프로구단에 들어갔는데 은퇴 후 삶에 대해 자주 생각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여행을 한다거나 좀 여유로운 삶을 상상하고 한참 얘기를 해놓고 그 모든 상상 속에서 혁오는 혼자였고 실생활에서도 혼자였고 사람들과 거의 어울리지 않았고 거기에 특히 그 문장 중에 동료들이 기뻐하고 실망하는 박자와 혁오가 기뻐하고 실망하는 박자가 달랐다. 같은 경기를 해도 다른 리듬 안에 있었다. 대화에 굶주려 있으면서도 누군가 대화를 청하면 진심을 말할 수 없어서 부담스러웠다. 본인이 외로움과 가깝고 딱히 누군가에게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되게 저랑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가깝다고 느꼈어요. 탄토님도 다른 사람들이랑 탄토님이 박자가 다르다라고 느끼는 때가 있으세요? 많으세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문장에 꽂혔었는데 어떤 상황인지 혹시 한두 가지 정도는 들어볼 수 있을까요? 괜찮다면? 상황을 딱 꼽기가 다른 사람들의 생애 주기 같은 게 만약에 있다면 저는 늘 조금씩 엇갈리는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말하는 생애 주기를 따라가지 않고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선택 같은 것들이 꼭 남들이 안 하는 거. 굳이 그걸 왜 해? 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하고 싶어 하고 그런 뭐 선택이 아니더라도 남들은 이미 작년, 재작년에 해보고 이거 별로네 하고 거쳐간 것들을 오래 붙잡고 있다거나 뭐라 해야 되죠? 늘 어떤 집단에 속하면 나만 리듬이 다르구나. 박자가 다르구나. 저 40명과 나의 장단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는 내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박자가 그래도 그나마 비슷한 집단을 만났던 경험은 있으세요? 근데 참 그거는 맞추기가 힘든 것 같은 게 아직 한 번도 없는 것 같고 집단으로는 없는 것 같고 뭐 최근에는 이제 솔솔님의 경우 저희도 박자가 생각보다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죠, 우리. 뭔가 관심 있는 어떤 그림 시야도 다르고 뭔가를 즐기는 속도나 그 리듬감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저희도. 그럼 애도 재밌는 이유는 상대방의 박자를 좀 존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사람을 만나서 서로 다른 박자를 즐기며 재미나게 노는 편이 낫다는 걸 알게 됐어요. 괜찮은데요? 좀 풍성해지겠다, 그러면 박자가. 네, 그쵸. 덩기덕쿵 덕쿵쿵 덕쿵. 그렇죠. 한쪽에 자진몰이 할 때 이제 중중몰이 하면 서로 그런 재미가 있을 수 있겠구나. 쉽게 확장이 되는 면도 있고 의외로 연결이 되는 면도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예전에는 같은 박자 친구를 찾고 싶다는 욕망이었으면 이제 각자의 박자를 존중하는 친구를 찾으면 더 재밌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네. 근데 공감해요. 진짜 너무 저랑 똑같은 박자면 근데 저는 저랑 똑같은 사람 싫어해요, 사실. 동족 혐오라고 하나요? 비슷한 방식으로 사고하는 사람 만나면요 진짜 피곤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알아요. 그 사람도 어쩔 수 없다는 걸. 그걸 알기 때문에 나에게 환멸이 난 어떤 누적 피로까지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할 때 나랑 사고가 정말 흐름이 비슷하구나. 근데 그걸 보면 내가 나를 보면서 저거 또 저러고 있다 이런 느낌이 같이 드는 거예요. 상대방을 보지만 나도 같이 보는군요. 네. 상대방에게서 내가 너무 보이면 좀 지긋지긋해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좀 누적 피로가 세지는 느낌이라 아예 다른 박자 타는 사람이 훨씬 편하고 재밌다는 거를 이제는 알죠. 같은 박자인 분들은 아주 가끔 만나면 또 속 시원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너무 말이 안 통할 때 막 저 그 사람은 한마디만 해도 바로 알아듣는 친구가 진짜 거의 없는데 가끔 있잖아요. 네, 가끔 어떤 특정 대화 주제에서는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재밌긴 한데 요즘은 근데 오히려 아예 다른 친구랑 노는 게 진짜 재밌구나. 늘 약간 새롭고 영감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다양한 박자의 분들과 만나면. 중간에 혁오가 자기만의 룰로 진호 리그라는 거를 하잖아요. 네. 프로로 입단해서 던지고 있긴 하지만 혁오가 이제 불펜 투수로 중간에 한두 이닝 정도만 소화를 하니까 그때 자기만의 리그를 딱 만들어서 룰대로 그 다음에 어워즈를 혼자 하는 게 있었어요. 맞아요. 그거 너무 굉장히 저희가 생각나지 않던가요? 그쵸. 약간 공감됐어요. 진호 리그라는 것이 사실 혁오가 가진 어떤 트라우마가 진호라는 친구 때문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제 실력을 못 내는 경우가 자꾸 생기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좀 넘겨보고자 어떻게든 나는 그래도 야구는 하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한 게 그 진호 리그였는데 159쪽에 참을 인상 딱 1이닝상 제로 삼진상처럼 제멋대로 이름 붙인 상을 만들어 1년에 한 번씩 자체 시상식을 열었다. 이 부분이 완전 우리 아니에요? 그 기억나요? 자주 하잖아요, 저희. 이런 일을 사실 자주 하거든요. 포장지 덕지덕지 갖다 붙이면 어떤 것이든 다음 스텝을 위해서 용기를 나에게 불어넣는 작업. 저도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뭔가 기분 좋잖아요. 내 행위가 쌓여서 이렇게 상이 되었다니? 이러면은 기분이 좋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거가 이제 저랑 또 가깝게 느껴지기도 했고 혁오가 가깝게 느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 49쪽에 혁오가 야구를 좋아하는 건 폭이 넓고 촘촘한 기록 때문이었다. 야구는 안타, 홈런, 도루, 삼진 같은 두드러진 결과뿐만 아니라 뜬공, 파울, 도루 실패 같은 미미한 결과까지도 빠짐없이 기록했다. 혁오는 그게 선수가 하는 모든 행동에 가치를 부여해주는 것 같아서 좋았다. 전설적인 선수나 은퇴한 선수와도 기록을 통해 경쟁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이었다. 저도 사실 야구를 엄청 흥미가 갑자기 확 가기 시작한 게 기록지를 보면서였어요. 야구 기록지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스쳐 지나가듯 보기만 했고 이렇게 뚫어져라 본 적은 없는데 무슨 엄청 자세하게 진짜 길고 크고 이게 뭐라 그러죠? 그 기록하는 판에. 직업이 따로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엄청 큰 양식지에다가 볼넷일 때 요렇게, 스트라이크일 때 요렇게. 그래서 그 기록하는 방식을 또 막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한 경기를 했을 때 그 종이 한 장으로 어떤 서사를 그걸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그게 되게 책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야구 기록지를 처음 봤을 때. 그거를 공부한 사람들끼리는 그걸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 같아가지고 그런 게 조금 흥미로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구에 서사가 있구나를 그때부터 안 것 같아요. 사실 좀 늦게 알았어요. 어릴 때는 그냥 게임이지 이 정도로만. 너무 익숙하게 그냥 저건 야구지. 근데 이제 서사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 이제 그걸 진심으로 자꾸 파게 되잖아요. 20대가 돼서 알았던 게 그런 기록이 되게 꼼꼼하구나. 그래서 사실 야구가 더 좋아졌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20대 때 그 기록지를 보게 되신 거예요? 제 대부분의 뭔가 제대로 읽고 파고 했던 덕질 같은 거는 대학교 도서관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때 스포츠 관련 책장을 사실 야구 말고도 많이 봤어요. 시간만 나면 도서관 가서 책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아마 또 책을 봤을 것 같아요.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그때는 기록을 안 해놨던 때여가지고 야구책에서 이제 그 기록을 쓰는 사람과 이렇게 하는 방식이나 이런 설명한 이론서 같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되게 유명한 개론서 같은 게 있는데 야구란 무엇인가? 아마 지금도 나올 거예요. 리커버 돼서. 되게 유명한 좀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거랑 그 기록에 대해 말하는 책이 있는데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생각해보면 저도 촘촘하고 이것저것 다 기록할 수 있는 미미한 어떤 결과까지도 빠짐없이 기록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좋아진 게 있거든요. 진짜 신기해요. 왜요? 이걸 왜 좋아할까가 너무 궁금해졌어요, 사실. 공감하려고 애를 썼는데요. 공감이 안 되시는군요. 네, 왜냐면 전 촘촘한 기록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약간 머리가 아파가지고. 아마 그 차이일 것 같아요. 저도 막 그런 점수 매기고 평가하고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하잖아요. 네. 막 요즘은 또 승패 가리는 것도 싫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야구는 일단은 승패를 가리는 경기가 전제되어 있고 되게 옛날부터 그냥 좋아하고 즐겼던 거라 그런지 저는 또 그 스포츠인들만의 자기 자신과의 싸움 막 이런 서사를 또 좋아하잖아요. 그쵸, 그런 거 좋아하죠. 신인 감독 김연경도 어떻게든 해내려는 선수들을 보면 사실 점수판은 완전 엉망인데 그 속에 선수들이 얼마나 어떻게 해서 얻어낸 1점이고 잃은 1점이냐 이런 게 저는 재밌는 거라 그 기록만 봐도 서사가 보이는 듯한 그 감각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그 기록들을 모아놨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그 지점이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결국 인간이 하는 건데 또 다른 인간이 그거를 기록을 했는데 그걸 보고 또 다른 인간이 서사를 자기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는 점도 되게 좋고 정말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사실. 진짜 17대 0으로 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질러서 막 이기는 경우도 있고 그런 가능성? 그런 감각이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준3이랑도 굉장히 가깝다고 느꼈어요. 어렸을 때 준3이랑 제가 되게 닮아있다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야구를 할 때의 야구를 준3? 할 때의 준3. 준3이 막 그런 마음을 먹잖아요. 26페이지, 27페이지를 보면 준3은 자기 투수폼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되게 확신에 차 있는 선수였거든요. 사실 내가 프로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하면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혁오의 투수폼과 준3의 투수폼을 같이 비교하게 되는 경기를 한번 나가게 돼요. 여기서 준3이 되게 놀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투구 폼을 보고 나서 준삼이 약간 충격을 받아요. 자기는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혁오가 너무 완벽하고 매끄럽고 아름답게 공을 던지고 있었고 그래서 준삼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정말 야구를 계속 할 거야? 이런 데도 계속 할 거야? 라고 스스로한테 묻게 되거든요. 근데 이 장면이 되게 제 중학교 때 시절을 떠올리게 했어요. 저 원래 중학교 때 글 쓰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꼭 소설 작가가 돼야지 이런 포부가 있었었는데 왜 학교에서는 매년 그런 거 하잖아요. 글짓기 대회 이런 거 하잖아요. 거기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작품을 만난 거예요, 제가. 말도 안 된다는 게 너무 너무 뛰어난 너무 진짜 압도적으로 잘하는 글을 만난 거예요. 그 스토리가 전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그 정도로 진짜 중학교 2학년 이 친구가 어떻게 이런 작품을 쓸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약간 그때 북한 공작원이 등장해서 막 이렇게 단편소설이었던 거예요. 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내용이었는데 너무 감명이 깊으면서 동시에 내가 소설 작가로 있을 수 없겠다. 라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확 들더라고요. 너무 압도적이면 또 더 그렇기도 네, 하죠. 저 사람 대단하다는 걸 넘어서 약간 경이롭다 약간 이런 생각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글쓰기에 조금 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조금 소홀해지기도 하고 점점 다른 거에 눈을 좀 돌려보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는데 굉장히 제가 준삼이 같았어요. 그래서 으악! 나랑 너무 닮았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서 생각이 났군요. 네, 바로 나왔어요. 그리고 성인이 되고 나서도 제가 탄토님이랑 같이 독서 모임 하잖아요. 탄토님 글 보고도 약간 아니? 그런 거 하지 마. 네요? 진짜 잘 쓰시던데? 아니 솔직히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잘 썼어요. 너무 충격 먹었었어요. 나 뭐 안 쓴 것 같은데. 처음에 그 책 후기 써오셨을 때 맨 처음 마주쳤을 때 뭐였죠? 기억도 안 나. 됐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네, 그랬었습니다. 근데 글은 진짜 다들 그런 경험이 하나씩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옛날에 학교 다녔을 때 생각해보면 제가 못 쓰는 분야의 글을 되게 잘 쓰는 친구가 있잖아요, 또. 있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혼자만 써버릇해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너무 그냥 잡생각이 많아서 그런지 글로 썼을 때 부연이 되게 길어지거나 그래서 결국 그냥 안 쓰는 쪽을 택하는 쉽게 말하면 요즘 많이 나오는 에세이 글이나 자전적인 어떤 글들을 잘 못 써요.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소설은 되게 편하게 잘 쓸 수 있거든요. 그런 에세이, 특히 솔솔님이 글 모임에서 자주 써주시는 저도 솔솔님 글을 볼 때마다 그런 기분을 좀 느껴요. 내가 저런 걸 되게 못 쓰는데 되게 잘 쓰는 사람이 있구나 또. 그래서 그런 분야, 특정 분야를 잘 쓰는 사람을 보면 되게 신기하고 옛날에는 시샘을 냈던 것 같거든요. 왜 난 저렇게 못 쓰지? 이러면서 나를 좀 갉아먹는 식으로 시샘을 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저 분야는 내가 안 되는 분야인데 나는 내가 되는 분야를 찾으면 되지. 이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면 학생 때는 사실 어떻게 저런 걸 저렇게 쓰지? 그냥 막 무작정 진짜 짜증난다. 쟤를 제끼고 싶다. 이런 또 승부욕. 경쟁 심리가 전 또 세가지고 우와. 그때는 그냥 다른 길로 가면 되는데 아니 쟤를 이기고 말 거야. 막 이런 혼자만의 시샘과 그런 감정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런 시샘을 갖고 있으면 어쨌든 동력이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나를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만드니까. 그쵸. 좋게 말하면 동력이 되고 나쁘게 말하면 나를 너무 괴롭히게 되고 네, 그랬었습니다. 맞아요. 그런 마음이 안 들었던 적이 없다면 거짓말인 것 같아요. 특히 뭐 글이 아니더라도 창작을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사실 창작이라는 게 가이드라인이나 뭐 정해진 규칙이나 뭐 이런 게 사실 있지 않다 보니까 기발하거나 눈에 잘 들어온다거나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개인의 생활을 반영을 하게 되는 건데 그 개인의 생활은 어차피 나랑 다를 거잖아요. 그럼 나는 또 다른 강점을 가진 게 있을 텐데 찾지 못했더라도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대중예술로 가게 되면 이제 또 그게 정말 예술가로서 내가 돈벌이를 안 해도 되는 예술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돈벌이와 연관이 되는 순간부터는 또 결국 또 달라지잖아요. 구매가 되고를 정하는 게 사실 구매자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걸 알아볼 수 있게 나를 좀 틀에 맞춰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뭔가 그런 부분이 저랑 조금 닮았다, 가깝다. 혹시 뭐 조금 멀게 느껴졌던 인물이나 상황은 있으셨어요? 되게 멀게 느껴졌던 놈들이 있었죠. 너무 공격적이었나요? 아, 어떤 말씀이신지 너무 공감이 되어가지고. 순식간에 사르륵 스쳐갔죠? 네. 제 하이라이트 요거 한번 봐주실래요? 그 책에 오, 어머나. 그 앞정이 꽂혀있는 하이라이트가 몇 개 있어요. 아까 우리 책 소개에서 살짝 다뤘듯이 네. 되게 성차별적인 어떤 발언이나 행동을 일삼는 그 여성 주인공 기현의 직장 스포츠 언론사. 와, 그게 나올 때마다 너무 승질이 나가지고 제가 되게 멀리 하고 싶은 사람들이고 먼 사람들이라고 느꼈어요. 정말 저도 화났어요. 제 하이라이트 파란색 보이세요? 맞네. 열받을 때마다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붙여보았는데 여자라는 이유로 많이 짓누르는 장면들이 여기서 꽤 나와요. 이 스포츠가 또 남자들의 전유물이다라는 어떤 사회적 인식이 있잖아요. 뭐 요즘에는 또 좀 달라지긴 했지만 많이 달라지고 있지만 사실 아직도 디폴트 값은 프로는 남자 선수단이고 대부분 남자로 이루어진 팀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 기현을 막 억누르는 부분들 자꾸만 묘사할 때 젊은 여성, 무늬만 여자 막 요런 표현들이 자꾸 드러날 때 그리고 뭐 준삼이의 그 선배였죠. 경선 선배. 네, 경선 선배. 경선 선배 역시 여직원으로 그냥 똥칭되어 버리는 지점들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그 환경이나 남성들의 대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멀게 느껴졌죠. 당연히 제가 되게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어떤 상황들이라서 되게 멀게 느껴졌고 예를 들면 기현도 회사에서 사실 그게 야망이라고까지 얘기가 돼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근데 어쨌거나 그 회사에서 나 편집장이 될 거야. 뭐 승급을 할 거야. 진급을 할 거야. 라는 말을 남성이 했을 땐 너 계획이 다 있는 놈이구나 하고 넘어가지만 아직도 여자가 나 진급해서 여기까지 임원진까지 올라갈 거야 하면 야, 너 야망 크다. 이런 소리를 듣거든요. 왜 성별로 그렇게 나누는지 모르겠네요. 왜냐면 여전히 한국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임원 비율이 여성이 30%면 되게 많은 축이고 애초에 여성이 창업주면 여성이 많긴 한데 그런 기업이 살아남기가 힘드니까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여성이 어떤 진급을 원한다면 특히 남초 사회에서는 너는 그러면 결혼 생각도 없고 남자 만날 생각도 없고 그냥 일에 미친 어떤 명예에 미친 야망 있는 여자구나로 보이는 게 그거 자체가 굉장히 차별적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남자들은 다 하면서 자기네들은 다 할 거잖아요. 본인들도 그런 생각 안 하고 다니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당연히 다 누가 똑같이. 회사 다니면서 10년 동안 같은 일을 하면서 뭐 진급도 못하고 연봉도 동결이고 이걸 원하는 사람이 원해요.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누구나 이력을 인정받고 나의 공로를 인정받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바라잖아요. 근데 남성들에게는 그게 아무런 뭐 야망처럼 비치지 않는 반면에 여성들이 그걸 꿈꾸면 너 야망 크다. 혹은 야망 크다라고 안 한다면 너 그 남성 상사가 너 좀 이뻐하니까 가능성 있겠다. 여기서도 나오죠. 여기서도 편집장이 이기현만 예뻐하잖아 라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기현의 동기들, 남성 동기들이 자주 말을 한다고. 여기 그런 문장이 나와요. 스포츠 기자의 90%는 남자였다. 여자라는 성별은 어디서나 두드러졌고 어떤 일에든 쉽게 근거가 되었다. 남다른 시선을 지닌 것도 아픈 것도 친구가 많은 것도 친구가 없는 것도 모두 여자라서 그렇다고 했다. 이런 말들이 사실 여전히 많이 깔려 있다 보니까 사회에서 정말 너무 화나는 지점이에요. 수술님은요? 좀 멀게 느껴진 게 있었어요? 여기 나오는 남성 인물들은 일단 빼고 말할게요. 저는 미연이 그 진호의 어머니셨는데 진짜 저는 너무 공감이 안 되고 멀었던 게 미연은 지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는 승부사였다. 전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진호가 잘 못했을 때 친구 아들인 혁오가 너무 잘하니까 혁오한테는 엄청나게 칭찬을 계속 해주면서 아들한테는 되게 매정하게 구는 모습들 있잖아요. 내 아들은 노력을 안 해서 그래.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40쪽에 미연은 진호가 타고난 조건만 믿고 노력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라든지 진호가 주전 경쟁에서 밀려 낙심하고 있으면 미연이 말했다. 슬럼프 뒤엔 반드시 성장의 순간이 찾아온다고. 그러니 조금만 더 노력해보라고. 이런 식의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저랑은 굉장히 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조언을 안 할 것 같아요. 저였으면. 미연은 자기가 최고고 왜요? 왜 웃으세요? 아니 그냥 지금 말하는 포인트가 네. 저는 되게 저랑 가깝다고 느낀 포인트였는데 아 진짜요? 멀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저는 굉장히 멀어요. 왜냐면 네. 저는 일단 미연처럼 이렇게 늘 에이스 국가대표 선수가 될 만큼 최고의 기량을 뽐냈던 어떤 분야가 없던 것 같고 그래서일까요? 미연을 소개하는 글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미연이 늘 우승만 했고 너무 재능이 뛰어나서 남들이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를 모른다는 지점이 나오잖아요. 오, 그때 완전 멀어졌고요, 저랑. 뭔가 저도 그런 경험은 없지만 지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는 승부사 오, 저 완전 아니에요. 쪽에 저는 가까운 것 같아요. 10대에는 더 심했는데 요즘 굉장히 미련을 많이 버리려고 하는 중인데 여전히 지는 게 되게 싫어요. 저랑 만약에 싸울 일 있으면 제가 질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기왕이면 이겨야 재밌고 그런 어떤 것들이 미연에 사실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네. 미연 씨가 자기 아들 진호한테 해준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진짜 승부는 자기 자신과 하는 거야. 그게 41쪽에 있는데 미연이 자신을 라이벌로 삼을 수 있었던 건 어릴 때부터 독보적으로 뛰어난 1등이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이런 경험은 저는 없지만 그럼에도 저는 진짜 승부는 자기 자신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이 부분은 공감해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미연 씨가 현역 시절 최고였던 운동선수가 준비 없이 감독을 맡았을 때 겪는 어려움을 모두 겪은 후 성적 부진으로 사퇴했다. 그러니까 뭐 진짜 그런 거죠. 쉽게 예를 들면 신인 감독 김연경 선수처럼 독보적으로 전 세계 1등을 하던 선수가 감독으로 전환을 하면 그 능력치를 감독 자리에서도 쓸 수 있을 거라고는 사실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실제로 1화에서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하기도 했고요. 다른 남성 감독들이 선수 시절 능력치가 좋은 거랑 감독은 또 다르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뒤집어서 증명해낸 케이스거든요. 그 방송이. 그런 것처럼 미연 씨도 이런 상황을 겪은 건데 거기에 그냥 모든 건 자기 탓이었다고 말하면서 선수들과 작별했다는 장면에서 더 노력하지 않은 선수들을 향한 원망도 사실 있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좀 가깝게 느껴졌어요. 저 완전 멀게 느껴져요. 저는 사실 팀 스포츠라 하면 제가 되게 괴로운 지점이 저의 진심과 그들의 진심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느껴져요. 뭐 그들은 단순히 우승에서 그치는 거라면 탄토님 같은 경우는 우승 플러스 모두가 전력을 다하고 전심일 때 약간 그런 걸 원하는데 시너지가 난다. 약간 이런 거를 계속 느끼고 네. 싶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걸 원하는데 뭐 운동이 아니더라도 어떤 팀으로 해야 되는 일들 있잖아요. 일을 할 때에도. 직장 생활을 할 때 제일 많이 느꼈던 지점이 이런 지점이었거든요. 어떤 프로젝트 팀 같은 거를 제가 이끌어 가야 할 때 제일 많이 느꼈던 지점이 이런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사실 할 수 있는데 눈에 훨씬 보이는데 뭔가 우선순위가 나와 너무 다르고 정말 해내고자 하는 마음의 크기를 잴 수 있다면 나랑 차이가 좀 많이 나나 보구나.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원망이 살짝 생길 때가 있어요. 프로젝트를 끝냈을 때.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미연이 되게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팀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정말로 원치 않는데 이 팀에 속하게 될 때도 있는 거잖아요. 뭐 간헐적으로 같이 팀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전력, 전심을 다했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났을 건데 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옆에서 같이 백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거야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노력을 안 했는지 최선을 다했는지 안 했는지 그 사람의 기량이 정말 이게 최고였는지 더 할 수 있었는지를 모르잖아요. 맞아요. 사실 사실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너무 오만하고 오만방자하고 뭐지? 자기만 그렇게 잘났나? 저는 오히려 이런 반발심이 확 들거든요. 그리고 약간 미연 멀었던 이유는 미연에게 힘을 주는 건 나아진 기록뿐이었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미연이 감독 시절에 자기가 힘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선수들의 나아진 기록만 가지고 자기는 위로가 됐지 오히려 실제로 위로나 격려로는 힘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저랑 완전 반대여가지고 비슷해요, 저는. 아니, 기록이 나아진 게 나의 능력의 증명이 되잖아요. 아, 그렇군요. 내가 만약에 감독이면 네. 그 팀이 계속 승리를 하거나 갑자기 네. 확 기량이 나아졌다는 기록이 나오거나 하면 나의 의의나 쓸모가 증명이 되는 거니까 그게 훨씬 위로가 될 것 같거든요. 감독이 꼭 그런 점수를 잘 내는 것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선수들이 얼마나 잘 따르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감독의 총 역량은 사실 음. 그 팀이 승리를 해서 순위가 높아지면 증명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훨씬 큰 실제적인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선수들이 백날 감독님 괜찮아요 막 이렇게 해도 뭐가 괜찮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결국 내 능력이 딸린다는 거잖아요. 선수들이 뭔가가 역량이 늘거나 기록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렇군요. 그 실제적으로 위로가 되는 거는 기록 쪽일 것 같아서 다르죠? 저 지금 되게 멀어졌어요. 우리 한 발짝씩 뒤로 갈까요? 의식적으로 반대로 가까워져야 되나? 네, 어쨌든 그랬습니다. 지금 미연과 먼 줄 알았는데 탄토님과 멀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요. 근데 제가 얼마나 많은 사회화와 몰랐어요. 그쵸? 네. 휴! 잘 감추고 있었죠? 근데 왜 감춰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 그냥 드러내도 되잖아요. 사실 그렇게 솔직하게 드러냈을 때 친구가 없었거든요. 경험에서 온 데이터죠, 이것도. 그렇군요. 지금 친구가 제가 생각보다 많아진 이유는 그런 걸 잘 감췄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저도 괜찮은 사람이 있으니까 저랑 친구하면 돼요. 솔직해져도 괜찮습니다. 이게 너무 솔직했을 때 사실 불편해하는 사람이 많았었기 때문에 근데 또 이제는 이 사회화된 가면이 굉장히 편해져가지고 아시죠? 제가 늘 오프라인 모임에서 듣는 소리가 내향형 아닌 것 같다. 사람 좋아하는 것 같다. 이게 보통 어떤 평들이 있잖아요. 저의 이미지, 그냥 대외적인 이미지. 그리고 제가 보이고 싶어하는 이미지, 추구미. 이제는 좀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나 봐요, 진짜. 조금씩 달라지고 있긴 한데 남들한테 말하기는 좀 멋쩍지만 사실 자연스러운 어떤 제 안에 책을 읽으면서 하게 되는 그런 생각들은 미연이랑 되게 가까웠어요. 진짜 신기하다. 근데 저는 너무 이중적인 생각을 동시에 하려고 하는 인간인가 봐요.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어떤 생각이 동시에 드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는 균형을 맞추고 싶은가 봐요, 모든 걸. 균형이요? 그러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미연 쪽에 가까운데 아니, 그 반대의 것도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만의 어떤 균형을 자꾸 맞추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좋은 점은 뭐예요? 그렇게 해서 좋은 점은 대외적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 대외적으로 극악무도한 이상한 사람 축으로는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냥 그럭저럭 모든 면에서 다 고려해보는 사람. 뭐 배려 있는 사람으로. 시야가 좀 더 넓은 사람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점. 근데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그래가지고 제가 저를 표현하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균형을 맞추려고 반대의 생각을 자꾸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대표적인 거는 인간이 멸종하는 게 친환경이야. 그치만 인간이 없었다면 이렇게 문화가 융숭하고 즐길거리가 많아지고 이전에 없었던 것들을 발명하는 역사? 이런 역사 자체가 없다면 그것도 좀 재미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해요. 내가 원래 처음부터 드는 생각은 인간 멸종이 곧 친환경이 먼저 맞는데 이 행성에는 사실 인간 굳이 필요 없죠. 해악이 너무 큰 그러니까 그쪽이 솔직한 감상인데 그러면 아니? 이렇게 하고 그 극단의 반대를 생각해보려고 노력해요. 그렇구나. 그럼 이제 대외적으로 말할 때는 굳이 그 극단 생각을 말하지 않아도 그 중간 어둠에쯤에 타협된 생각을 말하면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구나. 좀 좋은데요? 좀 좋다. 네. 근데 그거를 그 짧은 새에 이 생각 저 생각이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자꾸 그 극단을 같이 하는 습관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그 표현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내 본심은 왼쪽이면 자꾸 오른쪽 생각을 같이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으니까 말할 수 있는 건 결국 애매한 중간지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환경도 결국 인간이 벌인 일이니까 인간이 수습을 해서 잘 해나가면 되죠.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약간 되게 좋은 포장지를 쓰고 네. 말을 하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자꾸 포장을 씌우는 능력이 발달하나 봐요. 되게 신기하네요 또. 진짜 신기하네요. 저는 가깝게 느낀 부분을 되게 다 멀다고 해가지고 평균이 맞겠네요. 네. 균형이 맞겠네요. 그래서 재밌는 게 있잖아요 또. 그쵸?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세 인물 중 유일한 여성인 기현은 야구에 재능을 보였지만 여성을 위한 야구부가 없어서 진로를 바꿔야만 했습니다. 여직원인 경선 선배, 역시 공채로 입사한 준삼보다 훨씬 더 많은 업무를 능숙하게 해내지만 진급과 연봉 인상 이런 거에선 배제가 되었는데요. 이처럼 현실에서 공공연히 일어나는 성차별적 관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했고 또 실제로 이런 경험이 있었는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어요. 긴 곳에서 성차별적 관행 또 저희가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 얘기를. 정말 한숨이 너무 단전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데 네. 너무 심하죠. 안 겪어본 여성이 있을까요? 그러게요. 어릴 때부터 꽤 겪고 잘하잖아요. 그럼요. 사회화가 되잖아요. 요즘은 그래도 옛날보단 좀 나아졌으려나요? 아휴, 그게 무슨 소용인지. 아유, 자꾸 한숨 나오네. 진짜 한숨이 너무 팍팍 나오는데 여기 기현이 얘기를 시작을 해볼까요, 그러면? 네. 저희 최근에 같이 다큐 하나 봤었잖아요. 미쳤대도 여자야구라는 넷플릭스 다큐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때 거기서도 그 얘기 나왔었잖아요. 야구를 하고 싶고 근데 프로 여자 야구팀 지원이나 환경이 진짜 여건이 안 돼서 일본으로 넘어가서 야구를 하는 여성 선수가 나왔었잖아요. 기현이도 사실 그거랑 비슷하게 할 수 있었는데 집에 지원이 안 되니까 못한 거겠죠? 근데 진짜 화가 났던 지점이 있는데 그 오빠는 했어요. 오빠 해주느라고 등골이 휜다라는 맞아요. 내용도 나왔잖아요. 맞아요. 같은 집에서 두 자녀가 똑같이 야구를 하고 싶어 하는데 순전히 성별 때문에 여동생인 기현이는 재능이 있었는데도 여자 야구부가 없기 때문에 못했고 그 오빠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싶던 걸 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결국은 하다가 고깃집 차리셨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너무 열받아요. 그러니까 기현은 계속 이걸 하고 싶어 했고 열망이 있었던 맞아. 아이였고 오빠는 그렇게까지 막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만큼의 열의가 있었던 것처럼 그려지진 않거든요. 이 맞아요. 작품만으로만 봤을 때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선택하실 때는 오빠는 야구부를 지원해주고 기현에게는 선생님이 상담 안 해도 된대? 로 퉁치고 말아버리는 게 그리고 성적 적당히 잘 나오니까. 나오니까 공부로 공부해. 빠져 이제. 싫어요. 그럼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사실은 성별 하나만으로 이렇게 갈리면 안 되는 세상이 맞는 건데 그럼요. 결국에 기현 오빠 이름이 진철이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꽤 잘 나가는 야구 선수였지만 대학에 들어가서는 이렇다 할 두각을 나타내지 못해서 어떤 프로 구단에서도 그를 욕심내지 않았다. 그도 더는 야구를 욕심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에서 멈출 열이였던 학생은 남성이니까 자연스럽게 야구부에 진학을 해서 야구를 성인 될 때까지 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요. 진짜 재능이 있고 열의가 있었던 기현이는 결국에는 그걸 못해서 스포츠 언론사에 이제 어떻게든 야구계에 입성하고자 진로를 틀은 거잖아요. 그리고 너무 열받는 지점은 그렇게 해서 오빠가 그걸 안 하고 고깃집을 차렸을 때도 맞아. 부모님이 지원해주고 네. 가서 일도 도와주고 안 될 때는 기현이가 주말마다 차출돼서 거기에서 일을 도와줬다는 게 너무 한국 지금 이 현실이랑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맞아요. 뭐 저희 집에 남성 형제도 당장 저희 집에 남성 형제만 봐도 자기가 데이트를 할 비용을 부모님에게서 뜯어간다거나 거짓말 치지 마세요. 진짜 그거 아니지. 뭐 요즘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관심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전에 뭐 학생일 때 여자친구랑 여행을 가고 싶대요. 자연스럽게 부모님에게서 돈을 받아서 가고. 너무 자연스럽게 아들이 뭘 한다는데 기세워주려고 하는 그 언행이 너무 싫거든요. 뭔지 알아요. 기죽이지 말아야지 네. 이런 거 있죠. 뭐 그렇게 죽을 기라면 없는 게 나 이런 생각이에요. 저는 그 정도로 죽을 기라면 그럼 애초에 기 없이 그냥 평탄하게 순하게 살아가는 쪽이 나라고 보는 편이에요. 맞아요. 아니 그리고 기죽이지 말아야지가 왜 남자에게만 네, 한정되는 네.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너무 당연하게 스며 있는 관행 같은 거가 직장에 진짜 많잖아요. 너무 많죠. 열받아요. 진짜 생각하면 할수록 열받네. 아니 애초에 저는 거기서부터 승질 났거든요. 회사 다닐 때
그 실내 온도도 음. 아시죠? 한국 30대 170 이상의 남성 평균 체온에 맞춘 실내 온도예요. 진짜요? 그 26도, 그 18도 그게요? 네. 그래서 추위를 많이 타는 여성들은 굉장히 힘든 환경일 수 있고 공공 장소의 디폴트 값, 버스 좌석, KTX 좌석 모든 세상의 디폴트 값이 다 남성 평균 기준으로 맞춰진 거라서 근데 희한한 건 남성들도 그 평균치에 맞는 사람이 잘 없어서 모두가 불편한 세상이 된 거예요. 아무도 편하지 않네요. 아무도 자기에게 편하지 않고 근데 진짜 의아하네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뭐 안전성 검사나 이런 것들도 다 남성 기준으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의약품 같은 것도 남성 기준으로 테스트를 하고 그래서 여성이나 뭐 약자들은 특히나 더 취약한 경우가 많고 노출되기가 쉽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왜 그걸 그렇게 남성 평균으로 했을까? 남성만이 인간이었던 역사가 있잖아요. 인간에겐. 여성은 참정권과 인간 대접이 없던 시절이 길었으니까. 그래서 되게 기본값을 많이 조정하고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진입하기가 힘든 게 많거든요. 정말 간단하게 운전부터 뭐 어디인가에 참여를 하는 거라든지. 생각해보니까 손잡이 이런 것도 다 맞아요. 너무 높아요. 대부분 175, 4 정도의. 그러니까요. 팔을 진짜 있으니까 뻗고 다녀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걸 넘는 저도 사실은 머리에 맞아서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편하지 않아. 대중교통이지만 대중 누구도 편하지 않은 대중교통이 완성되는 맞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의 함정 같은 거죠. 그 와중에 그나마 좀 디폴트 값으로 설정된 그 성별은 좀 편한 거고 여성은 정말 힘든 게 많거든요. 그냥 애초에 이렇게 사람이 성차별적 언행을 굳이 얹지 않아도 맞아요. 그냥 힘든 게 많아요. 갑자기 우리 대견해지지 않아요? 맞아. 그래서 저는 주변에 친한 여성 지인들을 만나면 그 얘기 꼭 하는 것 같아요. 뭐요? 오늘도 우리 멋졌어. 진짜 멋졌다. 이미 숨 쉬고 있는 게 멋졌어. 잘 살아남은 거잖아요, 이거 진짜. 생존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게 그것만으로 이미 멋졌고. 멋졌다. 박수도 한번 쳐줄래요. 잘했다. 그래. 쓰다듬어 줄래. 그렇게 해줘야 되고 어디 나가서 자꾸 죄송하거나 너무 미안하지 마라. 이 얘기를 진짜 자주 하거든요. 오늘 미안하다고 한 거 취소할게요. 잘했어. 뭔가 그런 경험을 안 한 사람이 있을까 싶은 여기 기현이나 뭐 경선 선배나 너무 많죠. 네. 그런 면에서는 정말 그 중3의 시야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되게 가깝게 느껴졌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런 경험을 안 하기 힘들잖아요. 안 하기 힘들죠. 그리고 왜 저는 공학을 나왔어서 그런지 그런 것도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또 거의 공학이잖아요. 남자는 반장, 여자는 부반장 이런 거 없었어요? 있었어요. 저희 진짜 그런 거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딨냐고 따져가지고 제가 반장 한 번 한 적 있어요. 선생님 왜요? 제가 제일 큰데요? 사실 할 생각 없었거든요. 근데 순간 욱해가지고 왜요? 키 제가 제일 크고 덩치 제가 제일 크고 힘도 제가 제일 센데요? 말도 제가 제일 잘하는데요? 왜 제가 반장을 해요? 왜 저 남자애는 남자애라서 반장하고 여자애는 왜 부반장만 해야 돼요? 반발 심리랑 욱하는 게 어릴 때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한 적 있는데 후회했어요. 너무 귀찮아가지고. 선생님 너무 시키는 게 많더라고. 다 시키죠. 모든 교시 일어나서 인사해야 되고. 그거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 인사 시키는 게 너무 싫어서 나중에는 아예 안 할래요. 이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운동도 사실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게 남성이어야만 한다는 규칙은 없잖아요, 사실. 없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남자애들은 땀 냄새가 나도 좀 더러워도 아들내미들이 뛰노느라 저런 거지 하고 넘어가요. 근데 여성은 그렇게 땀내나고 지저분한 어떤 꼴이 되면 여자애가 칠칠치 못하게. 저 이거 들은 것 같아요. 네.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네. 얌전하게 다녀야지. 네. 요조숙녀처럼 다녀야지. 조신하게. 맞아요. 여자애가 그렇게 다리 쩍 벌리고 앉으면 어떡해? 그냥 그 모든 어떤 몸에 대한 제한. 너무 많았어요. 오염에 대한 위험, 주의, 경고 이런 어떤 제약들이 특정 성별에만 정말 많이 쏟아지거든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교복도. 남자애들 교복 선 없고 허리 선 없고 되게 편해요. 요즘에는 그래도 다행히 그 생활복이라는 게 나와서 좀 편안하게 입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저 때는 막 여기 라인 무조건 넣고 저 교복을 새로 한 3개인가 4개인가 맞췄어요. 잘하는 게 금방 자라서요? 그것도 그랬고 여성용이라고 하는 게 팔 소매도 너무 짧고 겨드랑이 꽉 끼고 맞아요. 허리 꽉 끼고 진짜 아니 팔도 못 들어요. 팔 들면은 그냥 밑에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크롭 되는 거잖아요. 깍꿍이에요. 깍꿍. 이제 그런 불편이 너무 세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아니 왜 여성이면 여성용만 입어야 돼요? 이래서 위에 옷을 남성용으로 맞췄더니 너무 편하더라고요. 치마도 사실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왜 내가 인어공주처럼 앉아야 되는 건데. 아니, 공부하기도 싫은데 저 앉아있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 한 곳에 붙박혀서 앉아있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책을 읽을 때는 책이 재밌으니까 거기 앉아있는 건데 의식 없이. 네. 근데 한 곳에도 여기 가만히 앉아있어요.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전 계속 움직이고 서성거리고 돌아다니고 이래야 되는 스타일이라서 그것도 힘든데 불편한 옷에 막 쨍겨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불편하고. 남자애들은 땀내 나고 뛰놀다가 흙 묻고 진짜 이상한 개밥 신내 나요. 맞아요. 진짜. 네. 이거 어디서 맡았다고 형언할 수 없어요. 맞아.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제약이 한쪽에만 쏟아지는 게 그것 때문에 그냥 읽는 내내 기현이 얘기가 나오면 한숨 나오고 심지어 여기 편집장이라는 사람이 되게 젠틀하고 그나마 개 중에 이성적이고 좀 다정한 말투라고 표현이 되잖아요, 초반에. 나중에 결국에 기현이 뺨 때리고 기사도 지 맘대로 수정하고. 그리고 자기 카르텔에 완전 녹아 있었잖아요. 정치권에도 가담했었고 도박 승부조작 관련해서도 돈을 먹은 것 같더만요. 보니까. 그렇죠. 나오진 않았지만 네. 뻔하죠. 기현이가 저 와중에 스포츠 기자가 된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결국엔 자기가 어떻게든 원하던 그 세계에 입성을 했고 힘들지만 해낸 거잖아요. 그리고 진짜 동료들도 너무 싫어요. 너무 말하는 게 너무 가볍잖아요. 그냥 가만히나 있지. 왜 그렇게 말을 할까? 부러우면 차라리 부럽다고 말하지. 그런 거 절대 안 하잖아. 진짜 싫었어요. 요즘 그거를 보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야? 남성이랑 여성이 똑같이 8, 9시간을 근무를 했을 때 여성은 나머지 2시간은 무급입니다. 연봉 차이에 따르면. 맞아요. 70%가량 받는다고 72%가량이었나요?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상 마지막 1시간 반, 2시간은 무급으로 일을 하는 셈이에요. 똑같은 일을 해도. 아니 진짜 억울해요. 사실 그거부터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이거 자체가 너무 계속 안 좋은 재생산을 한다고 생각해요. 연봉이 그렇게 자리 잡힌 이유는 남성만이 직업을 가질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고 남성이 온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게 관행인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진짜 이상하고 기이한 거잖아요. 사실 사회는 계속 변하고 혁신을 외치는데 그런 기준은 왜 변화시키지 않는지를 모르겠거든요. 맨날 창의, 융합형, 인재 하면서 결국엔 관행을 굉장히 잘 따르는 인재만 뽑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런 거부터 사실은 자리를 맞춰야 되는데 안 써도 된다고 생각했던 돈을 추가로 쓰는 게 이 사회에서 되게 손실이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다고 남성 평균을 낮추기도 그러면 남성들은 이게 빼앗긴 거라고 인식을 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근데 너무 옛날부터 저희 나라가 좀 대기업 살리는 그런 역사를 많이 갖고 있기도 했고 그 기업들의 어떤 업력을 봤을 때 원래는 여성들한테 이만큼이나 돈을 안 줘도 굴러가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수십억을 추가로 투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여성들의 남성 연봉이랑 맞춰주려면. 해야죠. 그러면. 근데 사실 해야죠. 그게 맞죠. 해야죠. 그러면 2시간 이제부터 일 안 할 거예요. 진짜? 자체 휴업 해야 돼요, 이거. 근데 성별로 연봉 차이가 그 정도나 난다 자체를 몰랐던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모르는 여성이 있구나가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저도 사실 최근에 알긴 했어요. 제가 요번에 38 여성의 날 3월 7일에 해서 갔었다가 부스에서 그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돈을 뜯기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라고 하셔서 뭐예요? 이러면서 갔는데 거기서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너무 충격적이었던 저도 오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차이가 난다는 건 알았지만 그렇게 많이 나는 줄 몰랐어요. 한 번 알고 나면 사실 이제 직장에서 다른 남성 동료를 볼 때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쟤는 저렇게 놀아도 나보다 2시간치 더 받겠지?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나의 능률, 어떤 일을 할 때의 집중력을 흐트려요. 사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손해거든요? 완전 손해죠. 어쨌든 노동자로서 고용을 했는데 그 고용된 노동자가 의욕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리고 그 이유가 남녀 간의 임금 격차 때문이라면 그걸 차라리 임금을 주고 그만큼 더
생산성 이 얘기 자체가 싫긴 하네요. 그 기업의 그치만, 논리를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쨌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기업에게도 좋고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서로에게 좋은 거잖아요. 바보 세상이군요. 자꾸 그런 생각만 들어요. 그리고 애초에 여성에게는 핑크텍스 같은 게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표면적으로 미용에 관련된 것들만 봐도 그렇고 뷰티 산업이 그냥 여성세를 계속 내게 하는 어떤 것처럼 보이거든요. 스포츠용품 같은 거 구매할 때도 맞아요. 다 여성용 붙이면 훨씬 세집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서 사실은 여성이 연봉이 저는 높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회적으로 그런 그럼요. 비용을 자꾸 내게 할 거면 연봉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해보면 진짜 소비 주체가 여성이 네. 많다면 여성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돈을 더 주면 경제가 더 살아나고 맞아요. 부흥하고 활성화될 텐데. 그러니까 단순하게만 생각해봐도 여성한테 그렇게 많이 뜯어갈 거면 주는 돈도 좀 많아야 돼요. 그쵸. 그래야 잘 뜯어가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 바보들 같아요. 진짜. 옛날에 저 막 20살 초반 이렇게 됐을 때 그때 그런 얘기가 유행했었어요. 다 더치페이 해야지 남자한테 다 뜯어먹으려는 김치녀 많더라. 맞아. 그 된장녀, 된장녀 김치녀 많더라. 막 이런 거 나올 때 있었어요. 이런 워딩이 제가 대학 맞아, 다닐 때 맞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이렇게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거나 통계 자체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들으면서 되게 이상하게 느꼈던 게 이상하다. 세상 왜 이렇게 여자한테만 돈을 많이 쓰게 할까? 왜 그런 흐름으로 갈까?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저는 돈이 또 되게 없었고 힘들었고 막 알바 3개, 4개씩 한 주에 뛰고 있었던 때니까 이상하다. 나는 사실 화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딱히 뭔가를 욕심내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몸 누일 곳, 숨 쉬고 밥 두 끼 챙겨 먹는 그런 정도만 하는 건데 왜 이렇게 힘들지? 진짜 남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들만 소비하는데도 허덕허덕 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심지어 그땐 뭐 월세방 이런 걸 구하려고 해도 여성 안심 그런 방범창이 최소로 돼 있지 않으면 여성은 들어가 살면 안 됐거든요. 사실 제 기준에. 창문을 누구나 열고 쳐다볼 수 있는 1층이라든지 사실 그런 거는 안심을 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집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방범창을 하나 달아달라고 해도 되게 유난스럽다고 보고 그래서 그냥 돼 있는 곳으로 찾으려다 보니까 되게 후보가 좁아지고 월세도 한 15만 원 비싸요. 그런 게 어떤 설치가 다 돼 있고 그거를 옵션으로 끼고 또 비싸게 받잖아요. 비싸게 받아요. CCTV 여기 어디 설치돼 있고 뭐 이런 거를 어필을 하면서 되게 비싸게 받아요. 세상의 어떤 흐름이 왜 이렇게 여성한테만 돈을 많이 요구하는 것 같지 점점? 이제 밥값이랑 커피값도 그냥 호의로 선배 후배가 얻어먹고 이런 것도 사실 다 반반 나눠서 내자고 하는 흐름이 되는구나.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게 여전히 요즘은 또 조금 자리 잡은 것 같죠. 더치페이 같은 게. 네, 약간 그거에 반대 개념으로 약간 개념녀? 막 이런 게 등장하면서 진짜 너무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 안 돼요. 그게 당연하지 우리 같이 먹고 즐긴 건데 라고 하는데 사실 정말 깐깐하게 계산해볼까요? 먹는 양으로 따져봐요 그러면. 맞아요. 평균 여성 먹는 양과 남성 먹는 양 계산해서 밥알 개수 세서 뭐 나누든가. 저는 AI 그런 데나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모였을 때 누가 몇 % 먹고 이런 계산이나 AI가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진짜 갑자기 또 화가 나네. 모든 어떤 전반적인 것들이 좀 특정 성별에게만 유리하고 불리하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게 관행적인 거라면 사실은 윗세대에서 끊어야 되는데 그래야 아랫세대가 쉽거든요. 따르기가. 참 끊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할 수 있는 걸 해야겠죠? 최대한 반기를 들어보고 이거 대신 이렇게 해보는 거 어때? 라고 제안하는 거를 그나마 해볼 수 있고 그런 성차별적인 발언 같은 걸 최근에 들은 거 있어요. 저는 생각보다 최근에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직장 관둔 지 좀 돼서 그런가? 여자치고 잘하네? 라는 말 쳐줄까? 을 들어봤던 것 같아요. 일할 때도 그렇고 운동하거나 이럴 때도 한창 막 열심히 막 무게 치고 싶을 때 높은 무게를 막 하고 그러면 여자치고 잘하시네요? 약간 이러는데 그냥 잘하는 거지. 그리고 네가 뭔데 평가해. 일단 이 생각부터 들어요. 진짜 화났다. 당사자성 발언을 살짝 해볼게요. 저는 굳이 따지자면 남성 평균의 체격이나 체구나 뭐 입맛이나 이런 게 그쪽에 가까워요. 사실은.
사회가 원하는 여성성이랑은 되게 먼 체격 조건과 성향을 가졌거든요. 그런 걸 타고 나서 그런지 남성, 여성은 사실 별 차이 없는데 그냥 진짜 뭐 랜덤 가차 같은 거잖아요. 아, 그럼요. 타고나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평균이라는 게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여성적인 어떤 평균치에 따르면 여성은 키가 요 정도고 근력은 요 정도고 그래서 남성 기준에서는 여성치고 잘하네 라는 말이 칭찬인 거잖아요. 그들 입장에서는. 나쁘게 뭐 말을 하려고 하는 의식 없이. 그러니까요. 최근에 헬스장을 다니는데 거기 헬스 트레이너님도 사실 저보다 몇 센치 안 커요. 그리고 뭐 그 옛날에 얘기했었나? 보험 처음 들 때 엄마가 보험을 처음 들어준다고 병원을 데려갔는데 그때 골격근량이 19에 거의 40kg 가까이 됐었어요. 진짜 말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헬스장에 갔는데 막 근육 다 빠지고 요즘 힘이 없다. 그래갖고 저 살려고 운동 좀 하러 왔어요. 이랬더니 1차적으로 놀란 게 근육이 많으신데요. 원래 어릴 때 운동을 하셨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정도로 제가 운 좋게 잘 타고나다 보니까 그런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저보다 작은 남성들이 대부분이고요. 사실 뭐 연예인들이 아니고서야 대부분 저보다 작고 대부분 저보다 힘이 없어 보이고 그렇게 느껴지니까 저는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어떤 여성성에 부합하지도 않고 부합할 이유는 없지만 네. 그렇다고 막 제가 가깝게 느끼는 여성들과 어울리기엔 제가 너무 이상하게 체격 조건이 크고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타고난 어떤 가차값에 따라서 랜덤으로 타고난 것에 따라서 인식하는 것 자체가 바뀌는 건데 뭔가 너무 틀이 정해져 있는데 저는 그 틀 어디에도 포함이 될 수 없는 중간자 같다고 자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면은 옷 살 때도 되게 불편하셨겠어요. 맞아요. 불편해요. 요즘은 뭐 유니섹스 해가지고 뭐 남녀 공용 제품이 많지만 예전에는 와. 거의 진짜 그래서 그랬나? 저 옷을 되게 오래 입었어요. 하나 괜찮은 걸 찾으면. 요즘도 그런데 일단 기본 10년. 와. 뭔 후드를 하나 사면 기본 10년 입고 맞아요. 그때 뭐만 나오면 다 막 허리선 빡 들어가. 그러니까요. 근데 아시죠? 제가 허리가 진짜 짧아요. 체형이 또 희한해가지고 허리가 진짜 짧고 엉덩이가 되게 없어서 여성용이라고 나온 어떤 티셔츠를 입으면 저 바보가 되거든요. 그래요? 그냥 갑자기 백설공주 넷째 난장이 정도가 돼요. 좀 귀엽겠다. 그 애니에 죄송해요. 나오는 귀엽겠다. 그 애니에 나오는 희한한 비율이 돼요. 머리 되게 커 보이고 최근에 너무 편해진 게 그 부분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옷 사는 거. 저는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성차별적 관행. 그 얘기 진짜 꼭 하고 싶었는데 미용실. 롱컷, 쇼컷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액 기준을? 완전 공감해요. 진짜 공감해요. 저희가 머리 더 짧았을 네. 때도 여자니까 얼마. 근데 제가 여잔지 남잔지 본인이 까봤어요? 모르잖아요, 솔직히. 너무 그래요? 저는 심지어 겨울에 이제 막 껴입고 가면 사실 체형이 안 보이기도 하고 제가 체형이 보여도 남성으로 패싱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키가 크니까 그래서 한 번은 그냥 말 안 하고 대충 이렇게 인사만 했더니 남성 컷으로 받아준 적이 있었어요. 어디 진짜요? 미용실에. 럭키. 럭키긴 한데 아니 그쵸. 애초에 그렇게 하면 안 되긴 하죠. 애초에 남성 컷, 여성 컷이 아니라 롱컷, 쇼컷으로 나눠서 머리 길이에 따라서 뭔가 비용을 받든지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냥 여성은 아무리 박박 밀고 쇼컷이어도 여성 컷 비용을 비싸게 받고 진짜 이상했어요. 여성 머리랑 남성 머리 생긴 게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뭐 누군 세모나고 누군 네모나게 생긴 거 아닌데 왜 그렇게 하는 걸까 싶기도 하고. 그냥 똑같은 머리카락에 대한 어떤 서비스 비용을 받는 거면 당연히 롱컷이면 뭐 약품비가 많이 들어갈 테니까 뭐 그런 차이는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무슨 여성 컷이라고 일단 냅다 3만 원 때리고 시작하는 게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물어봤거든요, 제가 한 번. 저도 물어봤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거기서? 거기서는 본사 지침이 어쩌고 했는데 그 남성이 저보다 머리 긴 사람 많지 않아요? 이랬더니 사실 맞아요. 남성분들이 머리 훨씬 기세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는 남성분들이 만약에 머리가 길면 디자인 비용을 추가해서 받는데요. 그러니까 싸게 하는 방향으로 안 가고 점점 붙이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 롱컷, 쇼컷으로 바꾸면 안 되나? 진짜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는 데마다 물어보는데 아무도 이렇게 그런 얘기는 안 하죠. 그래서 아예 저도 여성컷, 남성컷 나뉘어져 있으면 일단 그 미용실은 좀 거르는 편이고 잘 안 가게 돼요.
아니 그런 것 때문에 짜증나서 미용실 안 가기 시작했더니 머리가 너무 빨리 길고 너무 길어지죠. 곱슬이 심해가지고 맞아. 불편하더라고요 또. 찾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 찾았어요? 네, 남녀 구분 없이 싼 가격으로 머리 자를 수 있는 곳을 찾았어요. 12,000원? 괜찮죠? 진짜 싸다. 그쵸. 그러게 옛날부터 저 그게 진짜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태 안 바뀌는. 그것도 있어요. 어떤 밥집이었는데 음. 여자 셋에 남자 한 명이 들어왔더니 남자한테는 고봉밥 주고 여자한테 죽을래? 밥을- 용서 안 된다. 진짜 용서 안 되죠. 저 밥 좋아해서 그 어. 용서가 안 된다. 그 집 다시는 안 가요. 진짜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렇게 오셔서 서빙을 해주시잖아요. 주시길래 너무 많아서 제가 저 주세요 이렇게 하고 하나 받았는데 아 그거는 저기 남성분 거고 나머지 여자 거야 이렇게 해서 나눠주는데 밥량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밥량이 많지가 않으니까 상관은 없었는데 여기 앞에 앉은 친구는 밥을 좋아하는 친구였거든요. 따졌죠. 저희 많이 먹을 건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밥을 한 숟가락 더 받긴 했었었는데 그런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아니지. 그런 일단은- 경험 없으셨어요? 아 그런 경험까지는 못 해봤어요. 그리고 저는 좀 운이 좋은가? 그냥 남성으로 패싱이 돼서 그런가? 이모들이 더 먹고 싶으면 얘기해 해서 진짜요? 밥을 더 주세요. 우와. 근데 애초에 어떤 가격을 똑같이 지불을 했으면 성별에 상관없이 정량을 제공하되 그쵸. 만약에 밥을 남길 것 같다 이러면 받은 입장에서 그 서비스를 제공받은 입장에서 사실은 밥 조금만 덜어주실 수 있는지를 물어본 그게 맞거든요. 제 생각에. 그쵸. 아니면 처음부터 다 조금씩 주고 더 드실 분은 더 퍼가세요라는 리필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도 괜찮을 거고요. 애초에 근데 그냥 그렇게 차등하게 주는 거는 사실은 그거 너무 평균의 함정에 빠진 그쵸. 대우 아니에요? 저 그날 그거 가지고 식당 아주머니랑 한판 하고 그다음에 나와서 그 세 분 여자분 한 분 남자분이었잖아요. 그 남자분이랑도 한판 했어요. 그 남자분이 아니 성차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차별이 아니라 진짜 뭐 환경을 지키기 위한 거다라고 해가지고 그날 저 아 진짜 하지 마세요. 아니 진짜 저는 그 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랬어요. 제가 운이 좋았군요. 그런 식당을 안 가본 게. 근데 그건 사실 너무나 차별이죠. 완전 차별이죠. 제가 얼마나 먹을 줄 알고 얼마나 배가 고픈 줄 알고 제가 뼈까지 다 씹어 먹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일단 가격을 똑같이 지불했으면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사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같은 가격을 지불받았으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야죠. 일단 그 이후에 이제 받은 고객이 환경을 생각해서 혹시 이걸 제가 양이 적어서 남길 것 같은데 뭐 절반을 덜어주세요 라던. 뭐 커스텀은 사실 제공이 된 이후에 하는 것이고 근데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제공을 애초에 차등적으로 하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뒤로 그 집 한 번도 안 갔어요. 안 갈 것 같아요. 맨날 여성들끼리 갈 때는 몰랐었거든요. 아, 다 똑같이 나오니까. 네. 그 뒤로 안 갔어요. 아, 이래서 남성들이랑도 가끔 밥을 먹긴 해야 되나 봐요. 그럼요. 확인을 해야 제가 되니까요. 너무 편협한 세계를 구성하고 있나? 확인을 위해서. 네. 네. 한번 가끔. 그래야 되겠네요. 친분을 유지할 필요는 있겠어요. 그럼 오늘의 마지막 발제. 작중에서 기현은 혁오와의 인터뷰 이후에 다음과 같이 자문합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것만 욕망하며 살아온 건 아닐까? 남의 욕망을 내 욕망으로 착각하면서 살고 있었던 건 아닐까? 제대로 된 욕망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게 아닐까? 이처럼 나의 욕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회나 타인의 기대를 내 욕망이라고 믿고 달려왔던 경험이 있을까요? 나만의 제대로 된 욕망을 발견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있었죠. 최근에 느꼈어요. 저는 제 몸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어떤 욕망들을 갖고 있었었는데 어려서는 왜 그 대중매체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마르고 탄탄한 몸을 가지는 게 되게 워너비 같은 몸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워너비 몸매라고 많이들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그 몸이 되게 좋은 몸인가 보다. 내가 그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 더 좋은가 보다. 대중매체에 많이 나오는 그런 마르고 탄탄한 미용 몸무게? 미용 몸무게.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막 다들 다이어트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저에게는 되게 멋진 몸이란 저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던 때가 있었고요. 첫 번째로. 그러다가 이게 아님을 깨닫고 두 번째로 조금 더 단단하고 튼튼한 몸을 가지는 게 내가 정말 원했던 몸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또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약간 그 마르고 탄탄한 거는 살짝 보이는 복근 정도였고 이 튼튼한 거는 약간 진짜 다부지고
막 쩍쩍 갈라지고 막 이런 아, 것들 막 있잖아요. 근육이 눈에 딱 예, 예, 띄는. 막 띄는 그런 몸을 내가 원하는 거였구나 라고 또 한 번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약간 본인 욕망은 아니었다. 제 욕망은 아닌 거라는 걸 깨달은 게 저는 사실 그 정도로 투자를 해서 제 몸을 조각내고 싶은 생각이 아, 조각조각. 네, 안 들고 지금의 제 몸이 어쨌든 저를 잘 유지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저를 잘 살아가게끔 만드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잘 적응을 하고 있다. 제 몸과 잘 의사소통을 해서 잘 지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몸에 대해서 가졌던 욕망이 되게 남들이 말했던 욕망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넘어갈 때는 약간 왜 페미니즘 만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힘있고 건강하고 튼튼한 게 최고입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또 한번 확 붐처럼 떴을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거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따라간 거였던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생활하기에 충분한 저의 근육량과 지방과 이런 활동 범위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욕망하고 있었다는 게 최근에 수영을 하면서 그걸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그 정도의 근육량이 없어도 그리고 내가 이 정도의 어떤 지방이나 힘을 갖고 있어도 충분히 내 몸은 잘 기능하고 있구나. 이렇게 쓰면 또 이런 느낌이 나네? 라는 그런 소통을 지금 제가 즐겁게 운동을 하면서 좀 깨닫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몸에게 가졌던 욕망은 약간 환상이었구나. 너무 마른 것도 너무 튼튼하고 다부진 것도 둘 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렇게 주입받았었던 거구나 라는 거를 최근에 알게 된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게 여성 성별에 일단 많이 깔려 있을 것 같긴 해요. 그 비춰지는 몸, 사회적인 시선에 제약을 제일 많이 받는 게 사실은 여성들의 신체니까. 벌써 한숨 난다. 그러면 뭔가 요즘 나의 욕망에 가까운 것은 이제 어떤 기능과 즐거움 뭐 요런 쪽에. 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욕망하고 있는 거는 제 몸이랑 친해지고 싶다. 아직 좀 덜 친한 것 같다. 친해지는 과정을 계속 지금 하는 게 너무 즐겁고 절친이 되는 게 저의 욕망이구나. 몸과 가까워지는 것. 가까워지는 거. 그래서 나의 동작과 균형 감각과 뭐 움직이는 활동성들 이런 것들을 좀 체감해보는 거? 감각하는 거? 그게 나의 욕망이었구나 라는 거를 알았죠. 왜 웃으시죠? 계단 올라가는 제 모습을 상상하지 마시고요. 전 정말 운이 좋았구나라고 생각해요. 솔솔님의 운동 후기? 리뷰? 네. 뭐 혹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나보다 싶을 때라든지 저분은 또 수영을 하고 오늘 오후를 잃었구나 이런 게 보일 때라든지 그럴 때 내가 체력적으로 굉장히 많은 걸 수혜 입고 태어났구나 라고 자꾸 상기하게 돼요. 그럼요. 네. 저도 부러울 때가 있네요.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고 살았는데 남들도 다 이렇게거니 하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수혜받은 게 많았구나. 새삼 감사하게 되는 거를 많이 느낍니다. 저도 근데 내 욕망을 착각한 건 사실 처음에는 제 신체에 관련된 거였던 것 같아요. 약간 주입받았던 것 같아요. 어떤 거였어요? 제가 어릴 때 제일 자주 들었던 얘기가 너도 여리여리해지고 싶지? 진짜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네,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페미닌한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기준에는 제 딸이 아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는 늘상 들었던 말이 딸을 낳아놨는데 너무 아들내미로 오해받고 아들내미처럼 커서 내가 잘못 키웠나?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네, 그리고 그게 저도 맞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은 내가 내 기능을 못하고 있나? 라고 생각했었어요. 천성적으로도 사실 그랬어요. 엄마는 좀 감정에 공감을 해주고 요런 대화를 딸이랑 같이 목욕탕 다니고 뭐 요런 생활을 꿈꿨는데 다정다감한 어떤 모녀 사이의 대화 감정에 막 공감하면서 술도 한잔하고 뭐 요런 걸 원했는데 사실 제가 그런 거를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목욕탕을 가면 보통 남자 키를 줬어요. 제가 옛날부터 머리가 짧고 키가 컸기 때문에 그래서 딸이에요 라고 꼭 한마디를 더 얹어야 같이 빨간 열쇠를 받아서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빨간색인 것도 갑자기 또 그러네요. 깜파랑이 좋은데? 그래서 그런 다양한 등등의 어떤 맥락에서 저도 처음에 내 욕망인 줄 알고 있었던 거는
여리여리하고 어떤 여성적인 엄마처럼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온 굉장히 굴곡이 많은 몸매였거든요. 엄마가. 그렇다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해서 그 엄마가 꿈꾸는 모녀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 그런 참한 아가씨가 되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주입을 받았었나 봐요. 그냥 그런 생각을 의식적으로 하진 않았는데 그걸 위해서 먹는 것도 꽤 줄여보려고 하고 뭔가 그 엄마가 하던 체조 같은 게 있었어요. 여성성인 그런 굴곡을 살려주는 체조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보면 반에 초등학교 때는 한두 명씩 꼭 그 정혈을 일찍 시작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생리가 이제 일찍 터지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의 어떤 굴곡 어린 몸매를 내가 갖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생리가 안 터져서 월경을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여성이 되지 못했다는 말을 듣기도 하고 저도 생각하고. 그러셨구나. 근데 또 제가 되게 늦게 시작했잖아요. 그쵸. 저는 거의 성인 다 돼서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기능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 타고난 걸? 그걸 하고 나면 내가 여성적인 몸매를 갖게 될까? 사실 아니었죠. 그냥 저는 근육량이 많고 튼튼하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 좀 가족과 분리되면서 내 욕망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족과의 분리가 저는 자아를 찾는 데 굉장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제 더 이상 그런 소리를 주변에서 하지 않으시니까. 그 가정 내에서 독립해서 한두 달 살아보고 나 가스라이팅 당했었네 이렇게 생각할 만큼 내 10대 내내 가스라이팅을 당했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어떤 정상성에 대한 주입받은 욕망이 많았던 것 같아요. 피부가 하얀 걸 원한다고 생각했고 전 하얀 걸 원하진 않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타고난 대로 사는 건데 깨끗해 보이면 뭐 말끔해 보이면 좋은 거지. 제가 집에서 제일 새까맸어요. 근데 제가 막 근데 이렇게 까만 편도 아니신 것 같은데? 엄청 흑인에 가까운 검은 피부는 또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되게 집에서 새까맣다는 소리 많이 들어가지고 너만 새까매 이래서 난 좀 더 하얘지고 싶은데 라고 주입받은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어떤 건지 알겠어요. 근데 그거를 안 듣고 나니까 거리가 생기니까 나 하얀 거 원하는 거 아닌데? 그냥 멀끔한 피부를 원하는 건데? 그냥 사람이 깔끔해 보이는 거, 단정해 보이는 걸 나는 원하는구나. 잘 씻고 다니고. 그냥 잘 씻고 다니고. 근데 그렇게 주입받은 욕망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신체에 관련된. 막 손발도 작아지려고 막. 작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없죠. 어떻게 작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입받은 신체에 관련된 되게 자잘한 욕망이 많았단 말이에요. 탈출을 빨리 하시길 잘했다. 이미 자란 손발을 어떻게 작게 만들어요? 어떻게 줄여요, 이거를. 그리고 지가 잘하겠다고 하는 건데. 네, 거리를 두고 나니까 내 욕망이 아니었네.를 한 번에 확 깨달은 시기가 있었어요. 딱 독립하고 한두 달 정도 만에? 그랬던 것 같아요. 혼자서 뭔가 하루를 살아내는 경험이 그래서 저는 한 번씩은 다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와서 나 혼자 살아보는 시간. 물론 요즘은 너무 어렵지만 거리를 둘 수 있는 자기만의 방 되게 중요하잖아요. 특히 여성들은 결혼으로 바로 가정 갈아타기처럼 가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정말 혼자만의 방에서 진짜 반년이라도 3개월이라도 자기 혼자 자기 삶을 꾸려내는 경험을 하면 진짜 많은 게 바뀌어요. 진짜 공감해요. 식생도 맞아요. 내가 뭘 좋아했었구나.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었네. 이런 것도 너무 잘 알게 되고 이 청소에는 내가 되게 민감하구나. 이런 것도 좀 알게 되고 그 경험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이후에 자기 경험에 대한 인식을 되게 많이 바꿔놓거든요. 진짜 간단한 거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집에 뭐가 자동으로 되는 건 없구나. 이게 진짜 센 경험이거든요. 맞아요. 그 이후에는 좀 능동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게 돼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수도 있는데 있어요. 그걸 느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일을 할 때 결국엔 나서서 뭔가를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해보는 경험이 사실 그 집안의 작은 가사부터 시작하거든요. 내가 나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는 거가 진짜 대단하다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진짜 오늘도 밥 먹고 온 나 칭찬해줘요. 칭찬해. 멋지다. 함토님 밥 먹고 오셨죠? 저 밥 진짜 많이 먹고 칭찬할게요. 칭찬해주자. 사실 그 경험만으로 다른 전반적인 일상이 굉장히 많이 능동적이어질 수 있고 주체적이어질 수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경험을 사실 진짜 해봤으면 좋겠어요. 월세에.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내 욕망이 아니었고 요거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였잖아. 뭐 요런 게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혼자 뭔가를 사고하기 시작하다 보면. 그러면은 나만의 제대로 된 욕망은 어떤 거예요? 20대 초에는 공격적이었어요.
어떤 분야예요? 모든 게 다 공격적이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대학교에서 몸을 쓰는 어떤 그런 동호회 활동도 해보고 싶었고 공부 말고 대외적인 활동들 있잖아요. 어디 봉사를 나가본다든지 좀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을 했을 때 당시에 동기들한테 나 이런 거 좀 재밌어 보이던데 하면? 근데 그거 거의 다 남자 선배들만 가서 여자는 비춘데 그리고 여자는 이력으로 쓰기도 좀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런 종류의 행동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남초기 때문에 여자가 진입하기가 어려운 어떤 그런 활동들이 많아가지고 그것도 너무 슬프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인문계열 쪽 학과를 나왔다 보니까 그런 데서는 또 특히 더 그랬죠. 약간 인문이 아닌 쪽에 어떤 신체적인 활동을 막 섞여서 할 수 있는 걸 원했는데 그런 데가 거의 다 남초 집단이다 보니까 동기들이 야, 넌 참 별난 거 하고 싶어 하고 그거 뭐 무슨 너 취업할 때 도움도 안 되는데 굳이? 취업하려고 대학교 온 거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랬죠. 취업을 위해서 갔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 욕망은 좀 성별이고 나발이고 몸을 뭔가 실제로 해보는 스포츠 정신 같은 거를 경험해보고 싶다? 였던 것 같아요. 뭐 그건 여전히 있긴 한데 요즘은 좀 방향이 달라지긴 했어요. 전심전력 이렇게 말고 그때는 그 스포츠 정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전심전력을 다했을 최선을 때 다해서 결과에 승복하고 이런 거요? 이기면은 막 도파민 환호하고 터지고 막 저도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요즘은 뭔지 싫은데 알아요. 다음에는 잘해내고 마는 약간 그런 스포츠 정신 있잖아요. 뭔가 공정성 뭐 이런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어떤 그런 의연한 뭐 그런 거를 좀 겪고 싶었던 것 같은데 사실 여성이 없었죠. 거의 그런 활동들에는. 저 학교 시절 생각해봐도 스포츠로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게 없어서 아유,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포기할 때쯤에 도서관에서 페미니즘 서적을 만났습니다. 유레카가 되셨네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사실 제 욕망은 그렇다면 왜 그런지 사회의 어떤 작동 기제를 공부하고 싶은 것. 그때까지는 인간 그냥 싫은데 에서 멈췄어요. 굳이 피곤하게 인간 공부를 굳이? 재미도 없고. 근데 제가 그건 왜 저럴까 하면서 관찰했던 게 굉장히 사회를 이해하는 어떤 이론을 만나면 도움이 되는구나를 느꼈거든요. 제가 이론적인 건 모르고 그냥 저 혼자 관찰했던 어떤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 욕망이 그냥 여성이라는 성별적인 어떤 페미니즘을 기반으로 사회를 좀 이해해보기. 그래서 그때 그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뭔가 세상을 보는 하나의 틀이나 기준 같은 게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만의 VR 기기 안경 같은 게 생기는 거죠. 그쵸. 그렇게 했더니 이제 좀 재밌고 그 다음 걸 더 알고 싶고 그렇다면 인간을 좀 더 알면 재밌겠네. 사회를 좀 더 국가나 어떤 이런 이론적인 거를 좀 더 알면 재밌겠네. 철학자가 보는 국가는 더 재밌겠네. 뭐 이러면서 책을 계속 읽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게 여전히 욕망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거기에 이제 기왕이면 재밌게 다 같이 재밌을 수 있는 거를 찾는 게 요즘의 욕망인 것 같고 즐겁게 하는 게 진짜 못 이기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즐거운 게 사실 욕망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재밌다. 재밌어요. 앞으로도 우리 제대로 된 우리의 욕망을 외면하지 말고 갔으면 좋겠어요. 전 사실 이 김고수도 저의 욕망 중에 하나거든요. 제 욕망을 아주 다 때려박은 방송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진짜 사심 채우는 방송이잖아요, 이거. 네, 그래서 계속 걱정돼요. 내 욕망에 이렇게 충실해도 될까? 저도 제 욕망에 충실하고 있는 거니까 걱정 마세요. 우리 둘이 그렇게 그래도 될까? 자기 욕망에 충실하다면 네, 이게 듣는 사람한테 배려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자꾸 드는 것 같아요. 듣는 분도 듣는 분의 욕망에 충실하게 듣다가 별로면 끄고. 괜찮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럽시다. 각자의 욕망에 충실하게. 각자의 욕망을 너무 배려하는 것도 이건 배려가 될 수 없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괜찮다 그거. 그쵸? 각자의 욕망에 충실하게. 충실합시다. 네. 올해 캐치프라이즈.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댓글. 팟빵 에피소드 7에 또 하나 댓글이 달렸네요. 네, 겨울수박님이 달아주셨어요. 7화 저희 연말결산 화인데 너무 재밌게 듣고 있어요. 그곳은 2025년이군요. 여기는 2026년 3월인데요. 크크크.
두 분 목소리도 좋고 책 이야기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재밌어요.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어요. 저도 올해 이 책 결산하는데 탄토님과 솔솔님이 고르신 책과 겹쳐서 반갑네요. 크크크. 두 분의 2026년의 책도 궁금해져요. 올해도 연말 결산해주세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소개해주신 책들도 읽어볼게요. 좋은 컨텐츠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김고수의 존재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하트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많은 동지들을 저도 구하고 싶어요. 저도요. 그리고 이 시간차를 갖고 들어주시니까 뭔가 정주행 중이신가? 정주행하고 계셨어요. 아, 그래요? 지금 아, 7화까지 오셨거든요. 그분 아니에요? 그 여름 언덕에서 배운 것이 인생책이라고 맞아요, 하셨던 맞아요. 그 지인분? 네, 제 지인분이신데 겨울수박님. 네,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올해 책 결산하는데 고르신 책과 겹친다고 하셔가지고 저 진짜 궁금하다. 그래서 올해 책 그러면은 혹시 이달의 책도 꼽으시는지 여쭤봤거든요. 네. 이달의 책은 아니고 올해의 책을 한 네. 4권 꼽으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분기별로 한 권씩 정도 꼽으시는 걸까요? 그렇게 꼽으신 게 아니고 올해 나에게 많이 영감을 줬던 책으로 꼽아주셨던 것 같아요. 궁금하다. 우선 첫 번째는 안희연님의 여름 언덕에서 배운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지은님 당신께라는 에세이집, 세 번째는 찰리 메커시의 언제나 기억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춤님의 인생의 작은 숙련가를 위한 감정사전이라는 만화 에세이인데 찰리 메커시 거 빼고는 3권은 다 밀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리스트를 보시면 어떤 분인지 좀 아실 수 있겠죠? 에세이와 시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에세이 좋아하시죠? 시 좋아하시고 뭔가 따뜻한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는 느낌도 있고 맞습니다. 문학 사랑단이 될 그 낌새가 보이지 않나요? 이미 되어 계신 것 같지 않나요? 진짜 2026년엔 저희 또 연말 결산 할 거잖아요. 오 진짜 근데 왜 벌써 3월이에요? 그러니까요. 시간 너무 금방 간다니까요. 네. 근데 이런 시간차가 느껴지는 게 너무 좀 낭만적이지 않아요? 맞아요. 그게 되게 즐거운 포인트인데 저희는 그냥 올려놓고 흘러왔는데 누군가가 저희의 물살을 살짝 쫓아와주는 그쵸? 그런 느낌이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작년에 방송을 듣고 계시니까 기분이 이상해요, 갑자기. 제 뒷자리를 잘 정리하면서 나와야 될 것 같은 느낌. 왠지 그 좀 그러니까 뭔가 우리끼리 막 재밌게 일단 서핑을 했어요. 근데 그 뒤에 오는 파도로 누군가가 쫓아오고 있고 뒤에서 야 이거 재밌다 이러면 재밌어요, 또 해줘요, 막 이러고 계시는 거니까. 우리 더 재밌게 타보자. 약간 이런 힘을 좀 받기도 하고. 그쵸. 약간 계속 무한 파도가 오고 있는데 서핑을 이렇게 줄지어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또 저희끼리 저희의 욕망에 충실해서 더 재밌어 볼게요. 최대한 열심히. 아니지, 열심히는 아니잖아요. 열심히? 사실. 열심히 할 필요, 열심히가 아니, 그냥-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냥 되게 재밌어 보는 걸로 하시죠. 너무 재밌어요. 그럼 재미없는 날은 어떻게 돼요? 그 재미없음의 재미를 또 즐길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해볼까요? 갑자기 이렇게 재미없을 수 있다니 하는 재미도 있거든요. 그쵸. 재미없음의 재미도 한번 누려보는 거 한번 기대할게요. 말이 이상하네요. 어쨌든 겨울수박님이 따라와 주시니까 든든하고 다음번에 꼭 방송에서 같이 실시간 파도를 같이 타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책 소개하고 끝낼까요? 좋아요. 저희 다음 책은 어떤 책으로 준비되었을까요? 다음 책은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고 이게 본론에서 할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쵸. 다음 책은 여자가 사랑한 여자들이라는 책입니다. 이예지 작가님이 작성하신 책이고 위즈덤 하우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입니다. 인터뷰집인데 여기 어떤 분들이 나오냐 하면요. 너무 멋진 분들이 나오시던데요? 정석영님, 김유나님, 전도연님, 김연경님, 이경민님, 심은경님, 전소연님, 김은희님, 류성희님, 정보라님, 모니카님, 시엘님, 강지영님, 김민경님, 최은영님. 어떻게 정말 각자 분야에서 다 한가닥 하시는 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여자들이네요, 정말. 네, 제가 사랑하는 여자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제가 사랑하는 여자분들도 너무 많이 나와요. 네, 여기 출판사 서평 시작이 우리에겐 더 많은 여성의 이야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성 15인의
용기와 믿음을 말하다. 이런 말들로 서평이 시작이 되거든요. 주제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주제이고 실제로 읽었을 때 되게 괜찮아서 김고수에서 이건 반드시 얘기를 해야 한다. 그 인터뷰진 맨 마지막마다 동일한 질문이 나왔잖아요. 저희 발제 중에 하나도 그 동일한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네. 그런 기대를 해보시면서 여자가 사랑한 여자들 함께 읽고 만나요. 다음 업로드는 5월 8일 금요일입니다. 그때까지 기왕이면 즐겁고 행복하게. 네. 기왕이면 즐겁고 행복하게. 잘 지내다가 또 만나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김고수 북클럽은 여성이 쓰고 여성이 즐거울 수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찾고 있습니다. 메일 주소 kk수제비북클럽@gmail로 보내주세요. 지금 듣고 계신 플랫폼의 상세 정보란에서 X 공식 계정과 메일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김치고구마 수제비 북클럽에서 김치를 맡은 탄토 고구마를 맡은 솔솔이었습니다. 또 만나요. 만나요. 안녕.